어린 시절 학대의 기억은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60% 이상이 바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이에게 뇌병변 장애를 입힌 친아빠 역시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술을 마시면 주사, 주폭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마시는 게 싫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나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줬어야 됐었던가? 그러면 이렇게 대물림 되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를 이루게 되면 뇌에 영향을 분명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뇌에서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학대를 오랫동안 당한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해마가 위축됩니다. 해마가 쪼그라들어요. 뇌내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피해자였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가해 부모의 행동 습성을 담게 되는 겁니다. 아, 애 키우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면 걔를 때릴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스물여덟 살 영준 씨는 요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장도 생겼고 또 앞으로 태어날 2세도 생겼기 때문이죠.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고 밤에는 이제 가게 가서 가게 뭐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몸은 피곤해도 나중에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고등학교 시절 가출을 했던 영준 씨는 사회인으로 자리 잡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아야 원래 밑에서 위로 찍는 게 낫다 그랬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될 생각에 꿈에 부풀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남들 뭐 더 좋은 거 할 때 못해주고 뭐 그런 미안함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제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결함 때문에 와이프도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받을까봐. 엄격했던 아버지는 사춘기 시절 반항하던 영준 씨를 바로잡겠다며 자주 매를 들었습니다. 체벌이 곧 훈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 이건 내가 잘못된 부분인지 알아도 더 반항심에 그냥 더 나쁘게 해야지 생각하게 되고 아, 여기서 잘못되나 내가 나가서 잘못되나 그냥 매 안 가지지 않겠나 무모한 마음으로 나온 거죠. 일단은 거기가 싫었으니까. 아버지의 잦은 폭언과 폭력을 영준 씨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집을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무작정 가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배고팠을 때 정말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박스 치킨 있잖아요. 그거 이제 누가 먹고 밖에 내놓으면 그거 주워와가지고 남아있는 살 뜯어먹고 이제 뭐 누가 탕수육 시켜 먹고 이렇게 남은 거 내놓으면 또 그거 주워 먹고 추울 때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 은행 ATM기나 그런 데 들어가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서글펐죠. 아 누구는 평범한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서 밥 먹고 자고 자기 꿈을 키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 영준 씨는 고교 시절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속에 계속된 체벌이 가해지면서 영준 씨의 인생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뭐 사회적인 지위가 행복은 아니지만서도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서
좀 더 편하게 삶을 안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웬만하면 옛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지금의 내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영준 씨는 자신의 아이에게만큼은 결코 학대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고. 고통의 대물림. 되게 불행하잖아요.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훈육이란 명분으로 행해지는 체벌은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훈육의 기준 속에서 수많은 아동학대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묵인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이 하면 아동학대, 내가 하면 훈육. 이중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팔을 확 잡아채서 끌고 가는 건 아동학대예요. 30cm 자 이런 걸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하는 거는 내가 아이를 훈육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잣대가 있거든요.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학대 처벌이 약하다라고 공분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모르게 본인도 아동학대를 하시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아이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이의 자존감을 깎는 폭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늦게까지 잠을 못 자게 하고 공부를 시킨다거나 다른 친구들과 아이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작게는 정서적 학대에서 크게는 협박이나 이런 것들도 되시고 다 아동학대 범위에 포섭이 되거든요. 그런 부모님들한테 아침부터 현정 씨 가족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부부는 심리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정 씨의 잦은 감정 기복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거 상담 받아가지고 좀 앞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조금이라도 약간 나아진다 그러면은 좀 좋겠죠. 부부는 걱정과 기대감을 안고 상담실로 들어섰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분하게 그게 해결이 안 나고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또 애기한테 좀 짜증을 많이 내요. 네. 잠깐 이렇게 들어주다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요. 상담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왕따를 당하고 근데 그거를 감싸주시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좀 거기에 되려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구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친구들을 사귀었거든요. 그리고 친구 집에서 놀러가고 저희 집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도 깨달았어요. 아, 맞고 사는 게 흔한 게 아니구나. 엄마한테 몇 살 때부터 맞았던 거예요? 4~5살 기억부터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엄마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맞고.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거나 표현해주지 않거나 이런 위로하거나 이런 관심을 안 보이거나 이럴 때 생각보다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불편 정도가 아니라 되게 화가 많이 나요. 그렇죠. 네. 나는 32살이에요. 쟤는 5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쟤를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엄마. 어린 나한테 위로나 격려를 좀 해준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잠깐 일어나 볼게요. 왠지 유치원 다니는 것 같아요. 마음 안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현정 씨는 감정이 복받칩니다. 엄마 혼자 두지 마세요. 엄마랑 있고 싶어. 엄마의 사랑이 늘 그리웠던 현정 씨. 이런 아내의 모습이
남편은 안쓰럽습니다. 엄마가 됐어요. 지금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여기 있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최대한 엄마가 계속 안아줄 때 엄마가 안고 잘게.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잠깐 조금만 고개 돌리고. 내가 안일하게 너무 살아왔던 것 같아. 앞으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표현해왔던 방식이 잘못했구나. 남편한테 내가 당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학대의 고리를 끊으려는 현정 씨의 용기가 해답이 된 것입니다. 내담자의 원가족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대부분 학대 경험을 당했던 경험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이 누구보다도 2배로 3배로 커요. 이런 상담이나 그런 교육들을 좀 한 번이라도 와서 받으면 그렇게 폭력성이 좀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 역시 그 비중이 높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대로 다친 심신의 상처는 그만큼 치유하기도 힘이 듭니다. 상담 후 현정 씨는 첫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남편의 든든한 응원 속에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며 건강한 엄마가 돼 마음껏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편안해졌어요. 조금 얘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람. 현정 씨는 흐르는 물처럼 고여있던 상처를 떠나보냅니다. 새살이 돋아나면 아픈 기억들도 내일을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